2학년에 되죠. 해봐요. 삐뚤어졌네. 지금 요즘에 흉흉한 소식들로 인하여 근데 그렇다며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나 이런 데는 그냥 보통 죽겠다 뭐뭐 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애들은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자살할까? 뭐 이렇게. 아까도 이제 그 1학년 애들이 쓰는 말 속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왜 말을 저렇게 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거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해봐야 돼. 문제 단서 볼까? 거기 기니디가 이걸 포함해서 세 가지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A나 B나 얘가 안 나왔어. 완인지 중인지 안 나왔고 완인지 중인지 안 나왔고 복 때리게. 자 다음에 또 단서가 뭐냐면 최대 단서는 사실 그림이야. 이거는 물론 외울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두 쌍의 염색체 위에 세 유전자가 있는 그럼 반드시 연관이 돼 있고 한 쌍은 독립이었어. 이게 P야. 그러면은 남자 Q, 남 Q, 여 P 3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서가 뭐였냐면 두 사람은 뭐가 같다? 표현형이 같다. 자 그리고 또 단서가 뭐였어? 자식이 태어날 때 거기 맨 마지막 그거야. A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PQ로부터 A가 태어났을 때 A의 표현형이 부모와 한 가지만 같을 확률. 한 가지만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다? 8분의 3. 16분의 3 아니고 8분의 3은 그러면 이제 바로 해석 들어간다. 8분의 3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일 것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자 문제의 구조가 이래. 여기나 여기에서 얘는 아마도 이거일 수도 있겠지요. 단 완전이면 아닐 수도 있으나 얘네들을 중간으로 가정했다면 표현이 같으려면 무조건 유전자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여기서 자식의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확률을 구한다면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인데 어쨌든 요 덩어리와 이 덩어리에서 같을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뭘 구하는 거냐? 얘의 유전자량을 구하고 이걸 구해야 돼. 너 뭐니? 둘 중에 뭐니? 그리고 유전자 배치는 어떻게 된 거니? 이걸 찾아야죠. 물론 PQ는 DF였기 때문에 얘는 확정돼 있고 여기를 몰라요.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 아는 것만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확실한 건 이게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는 자 FD이기 때문에 최소한 F가 있어야 돼. 최소한 F가 있어야 되고 FD거나 또는 FF일 수 있겠다. 그럼 가장 무난하게는 똑같은 것을 구성하면 되겠죠. 그럼 얘만 모르고 얘도 아직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임의로 둡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블랭크 가능성만 고려. 이 문제가 복잡했던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완중 중에 누군지 몰라. 유전자 배치도 몰라. 한 가지만 같을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오래 걸렸어. 이 문제의 정답률은 19% 이하로 추정된다. 풀면 틀렸다. 이게 16번이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16번이니까 사실상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어떻게 풀어야 한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게 맞아. 둘 다 A, B가 둘 다 완환이거나 완중이거나 중환이거나 그다음에 중중이거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각각의 이 확률을 구했을 때 성립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기억 같은 거야. 니네 표현이 B 빈사람과 B 비인사람의 표현이 서로 다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것이 B가 완전인지 중간인지 네가 찾아라라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답이 나온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 얘를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좀 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방법, 풀이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찍어요. 찍어. 뭐야? 중중. 그게 답이야. 중중이 답이야. 완화는 아닐 것 같지? 둘 다 완화이면 문제가 너무 허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고지고대로 풀면은 오래 걸려. 못 풀어 이거. 이거 아니고 왜 아니냐면 완화는 너무 뻔해. 그럴 리가 없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확률도 아니고 한 가지만이야. 모두 같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거야. 얘네들은 헷갈리잖아.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게다가 니은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고 물어봤는데 얘가 Q가 A, B, D를 모두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가능해. P는 A, B, D가 가능하지만 얘가 만약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A, B, D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니은은 아닐 것 같다는 걸 수능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를 일단 지나서 가는데 완환의 경우로 둘 다 완전일 때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되 단 Q의 유전자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일 경우에는 일단 이형접합성으로 통일해서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얘가 DF일 경우로 가정을 하되 FD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안에는 쓰지 말고 여기다가 뭘 쓰냐면 P, AD 그 다음에 AF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경우라면 AD 다시 AF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그 옆에다가 다시 하나를 또 써야 되는데 AF가 올 수도 있고 AD가 올 수도 있다는 그 유전자 배치를 둘 다 동시에 고려하는 파란삼각형을 만들어요. 이것은 곱하기죠. 곱하기. 분명히 곱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항상 작업 기억력이 중요하니까 완환이라는 생각하에서 이거를 찾는 거야.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을 구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AA가 되잖아. 그러면 AA는 J의 표현형과 똑같기 때문에 얘도 같고 얘도 D도 같아요. DD와 DD는 표현형이 다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같은 거고 가로를 하게 되면 AA가 같고 FD가 같아서 두 개의 표현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AA가 같고 DF 같으니까 두 개가 같아져서 이미 얘네들은 이제 아닌 게 됐고 AA가 하나 표현이 같고 FF가 표현이 같은 거니까 두 개가 됐고 AA에다가 AA에다가 FD 두 개가 같고 마찬가지 DD가 되면은 요거는 하나만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는 AA에다가 봐봐라 이거 지금 따지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려.
따져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갖고 여기서는 또 AA에다가 DF 2개 갖고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확률이 얘네들이 같은 확률이고 요것만 다른 확률이다. 그러면 곱하기를 했을 때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만 같으려면 요거 되고 0개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괄호에 있는 숫자 중에 요거 하나 하게 되면 4분의 1 나올 거고 괄호 값에는 그리고 여기서 4분의 1 하게 되면 안 나오니까 다 지워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풀다가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야. 해야 되나? 아니 여기까지 하고 나서 봐봐. 하고 나서 센스 있게 센스가 있나? 완중을 해봐. 여기다가 그대로 이걸로 완중을 해보라고. 그럼 중간만 파악하면 되잖아. 그럼 숫자가 바뀔 거야. 그 숫자의 조합으로 8분의 3,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거를 계산하면 돼.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 4분의 3이거나 2분의 1이 나오면 여기서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중간일 경우에는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서 여기가 완전일 경우에는 같은 확률이 4분의 3일 때가 나와. 뭔 말인지 했나? 자, B가 완전일 경우에 한 가지가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 나오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간이면 부모와 Q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4분의 3은 절대 안 나오고 2분의 1 값밖에 안 돼. 그러니까 2 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 중간일 때는. 완전일 때는 4분의 3이 되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0개의 표현형이 같은 표현형이 나와야 되고 완전히 B가 완전일 경우에는 4분의 3이 같아질 확률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도 같지 않아야 된다. 그 경우가 안 나와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숫자들을 지웠다가 판단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판단하고 지우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매번 1번하고 2번에서 완중하고 이거 표를 또 그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걸 어느 세월에 다시 쓰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표를 또 그리지 말고 하나만 써놓고 완완 아니다. 그럼 완중해보자라고 할 때 B가 중간이 되면 2분의 1 확률이 같거나 다른 확률이 모두 돼요. 그러면 완전으로 A를 넣었을 때 4분의 3이 여기가 같다면 일치한다면은 안 같은 확률 한 가지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를 경우에는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이 완중이나 또는 중완으로는 사실상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 이 시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써놓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괄호에다가 되나 안 되나 중간이면 되나 안 되나 같은 확률이 몇 개인가를 써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정성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으로 한번 가봅니다. 즉 답에 해당하는 중간 형태라면 네 번째 케이스였는데 중중으로 간다. 그러면 A, B, AF 여기서도 이때는 중간이기 때문에 여긴 같고 여긴 안 같은 확률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만약에 자 이때 이게 엇갈리게 해놓고 이영접합으로 둔 것은 둘 다 중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만약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AA이기 때문에 안 같고 DD일 경우에는 DD는 안 같으니까 이건 빵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서 만약에 이 배치가 됐을 경우는 AA가 안 같고 FD가 같으니까 하나가 같고 마찬가지 AA일 경우에 하나 일치했고 FF 일치하니까 두 개가 됐고 괄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 일치했고 요거 먼저 봐야 되죠. A에 하나 일치했고 DF 일치했으니까 여기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서도 AA 하나 일치했고 FF 일치하니까 두 개 됐고 마찬가지 DD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았고 AA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하나 일치했고 F 일치해서 두 개. 그 다음에 AA는 일치하지 않고 DD 일치하지 않으니까 빵 개. 마찬가지 여기서 AA 일치하지 않고 FF 일치하니까 하나. 괄호 속에서는 하나 일치했고 DF 일치하니까 두 개. 요걸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가능했냐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요 괄호 바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일치하지 않는 게 0,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게 0개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플러스
요거는 선택 여지가 없고 하나만 일치할 가능성이 이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그러면 이 값이 지금 가능하겠는가 할 때 요것도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보게 되면 여기 하나 일치하고 여기 0개 일치하는 거니까 하나 일치하고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0개 일치할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형태가 하나가 나왔는데 AD에 AF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일치 여부를 각각의 일치 여부를 보면서 찾아서 일치한 개수만을 쓰는 방식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 이거를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보고 이렇게 하겠냐고 시간이 흘러가면 초조해져서 중간에 당연히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만약에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니은의 가정을 둘 중에 하나로 해보는 거야. 즉 Q에서 이게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는 모양이 똑같은 배치라는 건데 그걸로 가능하겠는가와 이게 지금 계산이 뭔가 잘못됐구나. 왜냐면 정답이 저 Q에서 AF 형태가 가능해야 되는데 AD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계산이 뭔가 잘못됐어. 지금 요걸로 하게 되면은 AA가 일치하지 않고 FD가 일치하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AA 일치하고 FF 일치하니까 2개. 그러면은 여기서는 0개. DD 일치하지 않으니까 0개고 요거는 여기서는 다시 AA 하나 일치했고 DF 일치 2개. 그러면 4분의 1, 2분의 1. 뭐지? 답이 그러면 바뀌어버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 해법이 4분의 3과 2분의 1의 곱으로 나타나게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이라는 게 여기서 이 A와 D 쪽에서는 A와 복대비 쪽에서는 하나도 안 갖고 여기서 하나만 갖거나 또는 여기서 한 가지만 갖고 여기서는 안 갖거나 이 방법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8분의 3의 의미는 이런 식의 해석을 여기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얘네들 배치 때문이었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풀이법이 이렇게 일치하는 표현형의 개수를 쓰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일이 이걸 유전자를 다 써보게 되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중간에 어딘가에서 방금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었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나오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기서잖아. 여기서. 그 괄호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괄호에서 나왔어? 그랬나? 아닌데? 얘는 지금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여기 4분의 1 또 있는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맞나? 내가 계산이 잘못했나? 4분의 1. 이거라고? 그거였나? 2분의 1이었어. 그래? 2분의 1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4분의 1이 하나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그게 답인데 아까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답이었죠. 2분의 1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쌤, 저 밑에 저기 AF 괄호 밑에 있는 괄호 AD가 아니라 스몰 A 라지 D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써서 그랬구만. 네. 아이고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저러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그러면 여기가 이게 지금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0개가 다시 여기 0에다가 하나, 여기 하나네. 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거는 그럼 바로 나오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는 거네. 이거 맞네. 맞긴 맞는데 이게 원래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보니 이것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답이 된 건데 그렇게 찾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최소한 풀 수 있다의 의미를 둬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수능장에서는 푼다는 보장이 없다. 왜? 시간을 그렇게 잡아먹는데 보기를 조합해가지고 찍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니은의 보기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이거 섞였나 본데? 아닌가 본데? 이렇게 짐작하거나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거기서부터 귀를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억에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맞다면 중간이라는 뜻이니까 일단 중간부터 해볼까?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게 완환부터 해가지고 완중으로 갔다가 중환으로 갔다가 중중으로 오지 말고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중중부터 하는 것이 만약에 이래서 나오면 오케이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면 진짜 그거는 약간 복권 당첨 같은 느낌이라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는데 이거 왠지 중중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그 강한 느낌에 끌려 이거 진짜? 그러면서 전혀 막 투덜대지 않고 그냥 중중을 한 거야. 그러면서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왔네? 답이네? 끝났네? 뭐 이렇게 했다면 억세게 운이 좋은 아이지. 운에 맡기세요. 아니 이거는 풀 수 있다의 의미를 방점을 두긴 해야 돼. 원칙적으로 풀 수 있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뿐이야. 아니라면 이 방식이 아니면은 이제 일일이 다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하든지 세서 하는 거겠지. 파리쌍형을 쓰는 것이 일단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유전자형에 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다인자로 들어가면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인자 공식을 잠깐 정리한 다음에 그 11번으로 쭉 넘어가서 이 다인자에서 요것들의 해석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인자 공식을 제대로 안 해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인자 공식은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두쌍. 우리말로 두쌍 다인자. 두쌍 다인자라는 것은 A, A, B, B죠. 곱하기 A, A, B, B.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부터 했던 얘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유전자 배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수능도 바로 저 유전자 배치에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A와 D가 같이 있느냐, A와 F가 같이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 배치의 종류는 첫 번째 A와 B가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때 A와 B가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때인데 같으면 인이냐 반이냐고 다르면 뭐냐 이거고 새쌍다인자는 이형접합을 기본으로 하죠. 이형접합성을 제일 기본으로 두는 이유가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걸 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공식을 이제 외우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또 똑같이 이것들의 유전자 배치가 도대체 뭐냐 너 알고 있느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느냐 할 때 모두 다른 두갓 원가 쓰리 같은 모두 다른 투갓 원가 쓰리갓 그러면은 이것부터 여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 다른 것에 관하여 다인자라는 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문자 유전자의 숫자가 성질을 결정하죠. 따라서 이것을 빨리 AA, BB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숫자로 전환하면 1010 그러면은 1010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이 나타낼 수 있는 소위 생식세포 유전자 일명 생유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항상 다인자는
이것만 잘 찾으면 끝나. 생유만 잘 찾고 곧바로 뭘로 간다? 도와줘요 퍼넷 사각형으로 가라. 그럼 게임 끝난다. 그리고 외울 포인트가 뭐냐면 생유를 외우는 거야. 생유가 여기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2거나 1이거나 0이거나 대문자의 숫자가 2거나 1이거나 0이거나고 걔네들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만나면 2, 이렇게 만나면 1, 이렇게 만나면 1, 이렇게 만나면 0. 그래서 2거나 1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2거나 1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이 만나 2, 1, 0. 요걸 이제 패턴을 똑같이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써보면 활사각형을 다시 한번 쓴 것이 바로 2, 1, 0의 1대 2대 1인데 요것은 대문자의 숫자를 말하고 얘네들은 비율을 뜻합니다. 비율이죠. 비율.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2, 1, 0을 써주시고 1대 2대 1 써주시고 4부터 0까지 4, 3, 2, 3, 2, 1, 2, 1, 0 해놓고 뭘 구해야 되냐면 항상 공식에서는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게 뭐다? 뭘 구해야 돼요? 자녀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좌표체 몇 개냐? 4부터 0까지 5개 나와요.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부표값이 얼마냐? 빨리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9분의 3이 아니지요. 그런 값은 없지요. 비율을 곱해야 되죠. 비율을 곱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 곱하기 1, 1이 됩니다. 2, 2는 4, 1, 1은 1 1 더하기 2 더하기 1,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가지고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인데 약분한 값을 기억해야 돼요. 8분의 3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독특한 숫자 8분의 3을 기억하면 되고 5를 기억해도 되고 특히 이것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 기본값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나타내보니까 A야, B야 유전자의 표기 이용에 익숙해져야 된다 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2형이야 2형 그러면 반은 뭐냐면 A, B에다가 A, B에다가 그러면 1, 1 그러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 즉 편사각형은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형태 잘 좁지만 그냥 해봅시다. 2형에다가 2형에다가 2인 1, 1 반반 인반 세 가지 형태 4, 2, 0 그러면 세 가지 나오고 부표값은 2분의 1 부표값은 2분의 1 여기서는 2가 나오니까 얘네들은 표현형이 한 가지 부표값은 1, 1, 1 3, 1이니까 두 가지 표현형 나오고 부표값은 빵 끝났어. 그 다음에 모두 다른 세쌍으로 와서 세쌍 공식이 뭐예요?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이걸 빨리 이렇게 전환하는 연습 이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전환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일방 대문자의 숫자를 대문자만 숫자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는 0으로 대문자는 1로 나머지는 소문자는 0으로 표현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 생식세포 유전자량이 3, 2, 1, 0 걔네들이 1대 3대 3대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활사각형을 그려서 3, 2, 1, 0을 쓰고 1, 3, 3, 1을 쓴 후 6부터 0까지 표현형의 최대값 좌표체는 7개 부모와 표현의 같은 확률 부표값은 얼마? 외워야죠? 얼마요? 아니 알잖아 외운 거 얘기해줘. 빠라라빠빠 3333 공식 모르는겨? 1대 9대 9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총 88에 64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16분의 5가 된다. 이 값을 외워 이런 걸 외우는 거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공식이니까 이거는 투간 원다는 요 값이 인이 있고 반이 있다. 항상 그래. 0반이면 무조건 인이거나 반이거나 따라서 투인의 원다 그것은 A야, B야, D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살짝 지워주고 여기도 B야, D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2빵에 1빵이기 때문에 3, 2, 1, 0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3, 2, 1, 0 나온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둘 다 1, 1 됩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6부터 0까지 나오니까는 좌표체 표현형의 최대값은 7개입니다. 0개 아니고 7개입니다.
부표가 나면 얼마? 아 이거 너네 안 해온 거야? 16분의 4분의 1로 기억해야 됩니다. 약분된 숫자로 기억해야 됩니다. 약분된 숫자 16분의 뭐냐? 4분의 1이냐? 반반 1의 1방 쌩이가 뭐가 나냐면 2, 1 4332 너무 빠른가? 좌표체 그게 다 나와있잖아. 좌표체 2분의 1 2분의 1 된다. 세 가지 좌표체 세 가지 부표가 2분의 왜 2분의 1이야? 여기 두 개. 대문자 숫자가 3이면 되잖아. 엄마 아빠가 3이야. 2분의 3 기억하시고 하나 더 남았지. 이 경우에는 얘랑 얘가 교배할 수 있다. 교배라는 표현은 동물에서 쓰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겠죠. 자, 3, 2, 1, 0, 2, 1, 5, 4, 3, 1, 5, 4, 3, 2, 4, 3, 2, 1 부표가 좌표체 부표가 승 각각 5개의 400의 1 왜 400인지 아시겠죠. 8개 중에 2개 8개 중에 2개 400의 1 1부터 5까지 좌표체 5 5가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거랑 유사한 형태 장면 수능과 유사한 형태 베이베. 쓰리것은 두 가지야. 인이거나 반이거나 인이 무슨 뜻이냐면 대문자랑 대문자끼리 ABD야. 그러면 이것은 쌍방이야. 쌍방 반이면은 ABD야. 그러면 여기서는 2, 1이 되죠. 2, 1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사각형을 바로 그렸어. 어떻게 되냐 공식 3030 6330 이거 그대로 써. 표체 3개 2분의 1 요거 2, 1 4, 3, 3 2 표체 쌤 원몰 이렇게 3, 0에 2, 1 5, 2, 4, 1 이것은 4가지 빵 4가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 확률 없음 같은 확률 없음 4빵까지 공식이에요. 어때요? 다 외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9초를 주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공식을 외웠다는 것은 응용 가능성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다인자를 생각하겠구나. 공식대로 푸는 건데 제일 중요한 놈이 얘야. 힌트를 줬어. 그래놓고 암산으로 좌표체 부표가 암산으로 암산 되나? 안 되면 써도 돼. 암산 힘들면 써도 돼요. 대신 빨리 하세요. 최대한 빨리. 벌써 나왔어야 돼. 그래야지 얼마? 6이랑 16분 어려운 친구들 위하여 도와주겠습니다. 11입니다. 1010입니다. 아하! 210 1대2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321로 바뀝니다. 321대 1대1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1에 121이 됩니다. 그리고 320에 1331입니다. 그러면 6부터 1까지입니다. 6개입니다. 그래놓고 653 여기서 43 여기 다 쓰고 있네요. 여기 다 쓰고 있네요. 아니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653 543 432 321 중에서 여기서 너네가 질문하지 않은 게 있어. 부표가신데 아빠야 엄마요? 3개로 했는데 그 질문 안 했는데 다행인 것은 얻어 걸린 것은 아빠라나 엄마라나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아빠고 얘가 엄마일 때 아빠로 하게 되면 4일 확률이 됐을 건데 그게 얼마냐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3 6 여기 3 곱하기 1 해가지고 3 해가지고 4, 8에 32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1이면 16분의 5가 나오고
이게 아빠랑 같은 확률이고 엄마랑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3인데 글씨가 좀 날아갔어요. 미안해요. 너무 빨리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천천히 다시 써보세요. 1, 3 여기 2, 3에 6 1, 1에 1 하면 32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3으로서 값이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공식이란 이런 것이다. 화내사각형의 위력은 계산 편하겠는데 하늘에 잘 보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투값 원가로 바꾸면 돼요. 투값 원가로 바꿨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대문자의 숫자로 생식세포 유전자, 즉 생유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올가에서 투값으로 바뀌었을 때 누가 연관이냐는 것을 이렇게 끊었을 때 그것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살짝 필기를 해가면서 써가면서 하면 더 잘할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오냐 이거지. 어쨌든 다인자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한 연관이 이제 상인 연관이라고 치고 여기서는 상인 상관이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좌표체 부표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를 풀기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유전자 배치. 유전자 배치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유전자 브라더 and 생일. 유전의 꽃은 얘야. 유전의 꽃. 이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꽃이 생식기관이야. 굉장하지. 생유가 여기 있어. 유전의 꽃이 맞아. 대박이지. 이걸 잘해야 이해를 잘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연락봉 때 봐봐. 다인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1번부터 룰루랄라 룰루랄라 32번까지야. 11번부터 32번까지 다 다인자야. 신나지 않냐? 다인자를 풀 생각에 막 신나잖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쭉쭉 풀어갑시다.